잠깐 그러면 앞에 이야기를 할까요? 정경배 타격 코치가 퓨처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실상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홈런 타자를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2군에서 손 대볼 만한 선수가 조세진, 김동현, 박건, 여기는 아직 육성이니까. 그 다음에 소한빈 내년에 제대하면 이 정도의 김한올? 이 정도밖에 없을 건데 될까요? 저는 정경배 코치가 1군 타격 코치로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예. 하긴 뭐 이 두 명만 터뜨려줘도 사실은 정경배 코치는 할 걸 다 한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장타력을 추가하려면 진짜 현실적으로 가까이 봤을 때는 조세진, 김동현이 주전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군에는 이미 레이에스, 윤동희는 고정이고 남은 한 자리도 사실상 황성빈, 장두성 이런 수비형 선수들이라고 봐야 될, 수비형 선수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주루형, 그리고 장두성, 김동혁 같은 수비형 선수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뭐 경기 감각 위해서 전준우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내야 회전을 위해서 고승민도 우익수 출장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과연 자리가 있는가? 아, 그렇죠. 손호영도 있네요. 과연 이들이 자리가 있는가? 지금 사실상 야수들은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가 부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닌 이상, 혹은 작년 초반에 박승욱처럼 미친 듯한 부진 때문에 2군 강등이 되지 않는 이상 자리가 안 나요. 근데 지금 조세진, 김동현에게 성장 이후에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는 게 과연 쉬울까? 그런 생각도 전 좀 들긴 들어요. 특히나 이 2군 퓨처스리그 운영 문제는 프런트의 판단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내년 롯데자이언츠의 평가를, 그러니까 예상을 너무 좋게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가 상수라고 표현할 만한 선수들이 거의 없다는 점. 특히 야수 쪽에서. 물론 투수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야수 쪽에서 상수라고 표현할 만한 선수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선수들이 리듬이 반복되고 있을 때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엔트리 자체의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비관적으로 아직은 보고 있다. 뭐 팀은 작년에 초반 7월까지 3등을 했었다고 올해는 할 수 있다, 우리 저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결국에는 한 번도 결과를 내지 못한 선수들인데 황성민은 냉정히 주전에서 빼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래도 황성빈이 1번 외야수지 않습니까? 조금 뭐랄까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 네. 윤동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하는 말인데요. 조금 뭐랄까요, 26시즌 되게 중요하다. 내년이 윤동희의 프로 5년차. 그런데 1년차 빼고
2년차 타율이 0.287입니다. 3년차 타율 0.293이고요. 4년차 타율이 0.282예요. 느낌 오시나요? 3년 평균이 0.287이에요. 꺾였다라는 평가보다는, 그쵸, 이 한 계단을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타율로만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점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풀 시즌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총 안타의 개수가 10개 정도? 10개에서 20개 사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적으로 마지막에 딱 찍히는 결과물이 한번 튀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팀에서 이 선수에 대한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는다. 혹은 선수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한 번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한번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진짜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딘지 키를 고쳐 잡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 롯데자이언츠라는 팀에서 윤동희가 가지는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다음 주에 자료를 준비해 놓기는 했는데 이 선수만한 재능이나 이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선수가 잘 없어요. 근데 코칭의 방향이 조금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생각도 있고,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안 원래라면 안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하려고 치니까 안 할 수가 없네. 윤동희라는 선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 타자들한테 이 승부를 잘하는 선수예요. 25시즌을 놓고 돌아봤을 때 윤동희보다 더 좋은 용병 상대 OPS를 가진 선수가 없습니다. 승부를 잘한 것도 있고 공을 많이 뺀 것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약점이라고 한다면 내일 상대로 조금 약했다라는 점. 근데 그거는 딱 특정 한 명이니까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해도, 지금 제가 이 6명 따로 표시해 놓은 선수들이 내년 시즌 KBO에서 보는 선수들이에요. 재계약을 완료한 선수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일 후라도, 잭로그, 치링어스, 토러스트, 라일리 전부 다 각자의 팀과 재계약을 해서 내년에 볼 선수들인데, 예. 근데 이 윤동희 선수만큼 용병에 대한 대처를 잘한 선수가 롯데에 없어요. 팀 내 최고 대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고님 말씀하시는 대로 볼넷도 많이 골랐다라는 이야기도 돼요. 그러니까 OPS가 높겠죠.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율로만 평가하긴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3할을 찍어주느냐 못 찍어주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6시즌에 진짜 이 김태형 감독이랑 같이 시즌을 치르면서 개인의 목표를 확실하게 하나 잡아야 되는 시즌,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줘야 되는 시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곧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 안에 멤버십이 시작될 거예요. 일단 1단계는 1,5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오픈이 될 거고, 오픈이 되면은 라이브 다시 보기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5,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웬만하면 4,000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오픈을 할 거고, 대부분의 컨텐츠가 여기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3단계는 안 하셔도 돼요. 3단계는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나는 완장충이다, 혹시 내가 완장이 진짜 남들과는 다른 예쁜 완장을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단계를 추천드리고, 3단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제 원래 멤버십의 계산은
2단계까지입니다. 2단계까지 해서 멤버십을 운영을 시작할 생각이 있으니까, 시작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지 않으셔도 대우는 지금과 똑같이 해드릴 거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단계 신청을 해주시는 게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습니다. 멤버십 가입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마스터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라이브는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전체 공개되는 내용은 지금과 변함이 없을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